와인은 굉장히 자주 테스팅하는 게 중요해요.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와인 같은 경우. 되도록이면 자주 와인을 테스팅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인을 맞추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블라인드 테스팅을 통해서 그 와인이 지닌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다음 팁. 깨끗한 와인 글라스를 사용하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와인을 테스팅하는 기본적인 자세인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지니세요. 시향을 하기 전에 먼저 글라스부터 깨끗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고가의 글라스를 사용하실 필요도 없고, 시중에서 뭐 한 2, 3만 원 정도? 지난 편에 이제 글라스를 소개를 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델, 그 다음에 기무라, 짤토 세 가지를 가장 좋아하고요. 테스팅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는 이제 짤토 유니버셜이고요. 기무라는 이제 보르도 글라스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의외로 리델에서 베리타스 시리즈 중에 샴페인 글라스도 테스팅 글라스로 아주 좋아요. 짤토에 유니버셜이 있다면 리델에는 베리타스 샴페인이 있다. 그렇게 보면 뭐 샴페인 전용 글라스도 나오긴 했는데 레드 와인이나 이제 화이트 와인을 테스팅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비교적 이제 저렴한 글라스 중에서는 뭐 리델 레스토랑 시리즈가 있는데 약간 좀 무겁죠. 근데 소비자들은 보통 10,000원 초반에 사실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글라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토 유니버셜을 사는 게 나을까요? 리델 베리타스를 사는 게 나을까요? 왜 그래? 그거는 품종과 취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승전 해야 되니까. 자, 리델이 잘 살 거냐? 진짜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테스팅할 때 많이 쓰는 거는 기무라 보르도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보통 제가 샴페인을 테스팅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영빈티지는 보통 이제 유니버셜 많이 쓰고, 올빈은 베리타스 써요. 그 다음 기무라 쓸 때도 있고. 이게 정말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추천을 했는데 한번 써보세요. 베리타스 시리즈 중에 샴페인 정말 좋습니다. 강추. 자, 이상 짤토 대표님의 말씀이셨고요. 강추. 이제 다음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와이너리에 직접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저희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너리를 가는 게 이제 쉬운 편이지만 일반 와인 애호가들은 쉽지가 않으신 거거든요. 근데 와이너리를 가서 직접 테스팅을 하시면서 와인을 만드는 와인메이커나 오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뇌 속에 남게 되고, 가장 환상적인 테스팅이죠. 와인을 만드는 와인메이커가 직접 자기 와인을 오픈해서 이 와인은 이렇다, 이 와인은 이렇다, 이 와인은 쭉 테스팅하면서 마시면 너무 좋죠. 현장에서 느껴지는 텐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스팅을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에곤 뮬러를 가게 되면 에곤 뮬러가 TBA까지 쭉 와인을 다 깔아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비켜주세요. 그건 좀 의외인데? 그러면 와인 병마다 잔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개별 와인잔이 다. 그렇게 테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그냥 와인으로 자기는 평가를 받겠다. 이러고 테스팅하지. 근데 이제 또 가면 말씀 아무도 많거든. 내가 이거를 오크를 몇 개 쓰고 이걸 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테스팅하다가도 좀 그만했으면 이런 거 늘려 계시지. 근데 맛있으면 이거 좀 썼는데? 바로 이러지. 저도 예를 들어서 1년에 같은 집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을 가다 보면, 지금 크리스탈에서 일한 지가 벌써 8, 9년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집을 갔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갔던 집은 20번 넘게 갔던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와인 설명 안 해. 물론 이제 손님하고 가면 또 설명을 다 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싹 옆에 빠져 있다가 이제 통역만 조금 해드리고, 만약에 저 혼자나 가보셨던 분하고 간다 그러면 조용히 그냥 와인만 테스팅을 하죠. 그래서 와이너리를 직접 가보셔라. 근데 이제 보통 생산자들한테 이메일을 쓰거나 구글에 보면 정보가 나와 있어요. 와이너리에 연락을 하면 가장 바쁜 바캉스 시즌 빼고 한 4월부터 6월 사이,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그 정도 때는 와이너리에서 받아줄 때도 있어요. 좀 덜 바쁘지. 덜 바쁠 때.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8월 말, 9월 초. 근데 가장 민감한. 근데 절대 연락하면 안 돼. 그때 건들면 안 되거든. 그치. 작살이 나느냐, 그치. 아니면 이제 대박이 나느냐를 판단하는. 난 그때 절대 연락 안 하잖아. 절대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연락하지 마라. 그거 끝나면 이제 편하게 연락하면 되지. 그래서 저 항상 9월 말, 왜냐면 딱 와이너리에 제가 편지 보낼 때가 이제 7월 말, 휴가 잘 다녀오고 올해 수학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그렇게만 연락을 하잖아요. 8, 9월은 딱 피하면 돼, 사실. 그리고 이제 민감한 게 3, 4월 설이 내리는 거 민감하지.
양조자 중에 천재적인 분들이 많잖아. 그 사람들이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도 맞죠? 굉장히 많이 받죠, 사실은. 뭐 대형 네고시앙이라든 도맨드 같은 상관이 없는데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그의 밥벌이가 거기 다 들어있는데 생산량이 절반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거에 절반이 없어지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와인메이커 시절에 와인을 되게 잘 만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와이너리에 중기를 이끄신 분이 계셨거든. 근데 그분이 그만두고 와이너리를 차려가지고 이제 와인을 만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와인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갈수록 와인이 퀄리티가 떨어져. 이게 한 4, 5년 지나니까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심지어는 부르고뉴 생산자인데 갑자기 론 쪽에서도 와인 만들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르고뉴 있는 다른 생산자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집이 옛날에 그렇게 제가 와인을 잘 만들었는데 요새 저 집 와인 왜 이러냐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준, 옛날에 와인 메이커였을 때는 그 집이 돈이 많던지 아니냐고. 그리고 돈 많았지. 그러면 자, 주인장이 뭐라고 하겠냐고. 퀄리티에만 신경을 써라. 진짜 와인 오로지 퀄리티만 신경 쓰니까 질이 안 되는 포도는 다 버려버리는 거야. 진짜 최고의 퀄리티의 와인을 만들었던 거지. 근데 자기 와인을 돌아서 와인을 만들려니까 그 매달이 와인 몇 병을 더 만들 수 있는 거야.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대출 갚아야지, 대출. 대출 갚아야지. 땅 지금 어느 정도 빌렸지.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도 다 버려 이랬는데 딸 수 있는 거 다 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퀄리티가 좀 떨어진 집도 있긴 해요. 그건 한국에 수입되는 집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 알고 같은데. 근데 그런 건 또 와이너리 가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치. 딴 쪽으로 빠졌는데 이건 또 재미난 이야기에서 꼭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작가도 같이 갔을걸? 그 비조 가기 전에 다른 집 갔었잖아요. 그래도 그 집도 주빌 샹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는데 가서 테스트했는데 너무 맛이 없었잖아. 플로생작 좀 먹을만 했고 물론 이제 그리오토 샹페인 때는 괜찮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와이너리에서 항상 있던 그 주인장이었고 다른 사람이 저희 안내해줬었잖아요. 그리고 설명 질문을 해봐도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도 안 했었고 확인을 해보니 와이너리 아침에 출근 안 한다잖아. 딱 아침에 나와서 5분 10분 있다가 간다잖아. 퇴근한다잖아. 와인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옛날엔 그렇게 포도밭을 열심히 있고 제가 그때 부르고뉴 갈 때 2013년, 14년, 15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되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와인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져. 물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희가 말하는 가다가 있으니까 퀄리티가 확 이렇게 막 저점을 찍진 않지.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거지. 그 사람 2010년 와인들도 얼마나 좋았는데. 약간 살짝 우하향이네요. 그렇지. 왜냐면 그분이 2009년, 10년부터 인기가 너무 많아졌거든. 그러면서 11년부터 아마 그분도 네고시앙 비즈니스를 또 시작했어요. 그러다 네고시앙 비즈니스가 잘 되거든. 막 3리터, 6리터 미국에서 진짜 옥션에서 거의 풀려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도맨 와인들에 대해서 그때는 신경을 썼겠지. 14년? 뭐 15년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와이너리에서 맨날 봤으니까 거의 지나갈 때마다 있고 인사도 하고 해서 와이프도 알거든. 근데 어느 순간 와인이 왜 이렇지? 이거 네고시앙에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래서 도맨을 찾아보니까 도맨도 맛이 없는 거지. 옛날에 비해서. 아쉬운 거지. 점점 올라갈 수 있는데 점점 내려가니까. 마치 제 주식은. 다음. 되도록이면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피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라따슈를 땄어. 그걸 돼지갈비 치킨. 망이다. 나도 매일 피너가 마시고 싶어. 근데 애들 키워야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